찌를 움직이게 하자. 사실은 좀 막막한 이야기이지요. 오늘은 이걸 좀 간단하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복잡하게 이야기를 자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또 뭐가 복잡하고 심오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런 거 아니고요. 짧게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은 오해하는 부분들을 푸는 게 먼저일 거예요. 찌를 움직이게 하자 이러면 뭐 어떻게든 움직여야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일 먼저 부지런히 혹은 빨리 그리고 집어 많이 혹은 집어 열심히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부지런하지 않은 사람보다 부지런한 사람이 훨씬 찌를 움직이게 할 확률이 높고 빠르지 않은 사람보다 빠른 사람이 찌를 움직이게 할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집어가 많이 되면 찌가 그만큼 많이 움직이겠죠.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이 당연히 효과도 좋아요. 문제는 특히 지금 같은 계절에는 저렇게 한다고 해서 항상 찌가 더 움직일까? 그거는 모른다입니다. 왜 모른다가 될까요? 그건 바로 적정함 때문에 그래요. 적당한 것.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찌 있죠. 전혀 움직이지 않는 찌를 최초로 움직일 때 그때는 뭐 집어도 하고 뭐 투척 좌표도 정확하게 맞추고 뭐 이런 것들을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대형어가 낱마리로 활동하는 특히 올해 같으면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대형어가 낱마리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찌가 움직였어요. 아 그럼 찌를 좀 더 움직이게 하고 싶은데 집어해야지. 보통 이렇게 가잖아요. 문제는 개체수가 한정적이면 이 집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 과한 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빠르고 뭐 부지런하고 집어 열심히 하고 이런 것들이 실제로 낚시를 해보면 찌를 더 움직이게 하는 듯 하다가 더 안 움직이게 만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산란철 낚시 마찬가지예요. 산란철 낚시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집어 낚시일까요? 포인트 낚시일까요? 포인트 낚시죠. 왜 포인트 낚시라고 합니까? 집어의 영향이 별로 안 미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밥질을 죽으라고 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할까요? 실제로 물속에 고기가 100마리까지 모일 수 있는 환경이다. 그러면 100마리 분의 집어를 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집어가 늘겠죠. 근데 수초 장애물 속에 덩어리들이 모일 수 있는 곳에 100마리인 경우가 별로 없어요. 대부분 10마리다. 이러면 내가 거기 집어를 한다고 100마리 분의 떡밥을 계속 부어대면 바닥에 그게 쌓이면 찌가 더 잘 움직일까요? 아닙니다. 반대입니다. 더군다나 투척 지점이 균일하지 않은 상황이 되거나 대류에 의해서 떡밥들이 여기저기 흩어지기 시작하면 이 100마리 이 분의 떡밥은 좁은 지역의 집어가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넓은 지역의 집어가 되면서 고기들로 하여금 이 넓은 지역들을 움직이게 만들어 버린다고요. 그러면 붕어들이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찌가 일렁일렁거리기만 하고 입질은 나오지 않고 꾸물꾸물거리는 그런 현상들이 나와요. 그러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상태가 돼버리면 이거는 찌를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찌를 덜 움직이게 하는 게 돼버리죠. 실제로 이런 경우에 낚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잡어가 많으면 잡어만큼 밥을 더 줘야 되고 뭐 그렇게 하지만 요즘 제가 가보는 곳도 갈견이와 참붕어들이 있어요. 평소에 갈견이 많이 설치는 곳이요. 근데 지금 낚시를 해보면 갈견이를 하루 종일 한두 마리 잡아요. 안 들어와 갈견이가. 갈견이가 안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있냐 하면 보통 의심해 볼 수 있는 게 대형어들이 어슬렁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갈견이들이 빠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대형어들이 마리수냐? 그건 아니라고. 크지 않은 마리수인데 어슬렁거린다고. 그러면 잡어들이 빠졌다고. 이 상황에서 집어를 하겠다고 덤비면 용량 초과가 되면 그때부터 건드림이 좋아지는 게 아니고 써놔야 되겠네. 용량 초과가 되면 건드림은 멀어지고 그 다음에 이물거리고 입질은 빈도가 떨어져요. 왜 이렇지? 계속하면 계속 더 그래. 특히 봄철에 그 장애물 근처 있죠. 예. 봄철 대물 출몰하는 포인트. 산란철 직후 직전 이럴 때 알짜리 보러 이런 데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수는 많지 않은데 잔챙이 많고 잡어 많고 막 집어하면 몇백 마리 막 버글버글하고 이러면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거는 빠른 사람이 이겨요. 정확한 사람이 무조건 이겨요. 뭐 이것도 정확한 사람이 이기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찌를 움직이게 하자라는 말은 적당함, 적정함을 찾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히 채비 밸런스가 맞아야 되고 1시간 혹은 2시간의 낚시에서 대상어의 특징과 당일 상황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돼요. 물론 저도 이거 오판할 때 많아요. 근데 그만큼 고생하는 거죠. 이 판단이 되면 딱 나올 거 아니에요. 아, 오늘은 속도, 정확도, 한마디로 말해서 밥질, 이게 오늘 맞다. 그러면 이쪽으로 달리는 거죠. 근데 오늘은 속도보다는 템포의 적당함을 찾아야 되고 정확도 맞는데 대류가 심하니까 포지션 잘 찾아야 되고 밥질, 양이 아니고 작은 양의 꾸준함, 고기를 흥미를 유발시킬 정도의 확산도 과하지 않게. 오늘은 이게 답이네? 그러면 이쪽으로 가야죠. 실제로 해보면 무조건 밥질한다고 찌가 많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불필요하게 움직이는 찌는 필요 없어요. 찌라는 거는요, 찌의 움직임이라는 것은 잡음은 줄이고 정보는 늘리고, 이게 좋은 거예요. 무턱대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찌 무조건 많이 움직이게 할 것 같으면 바라케 넣고 계속 까대기 하면 찌가 미쳐 날뛰겠죠. 저부력이면 더 날뛰겠죠. 목줄 길면 더 날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잡음은 낚시를 피곤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잡음은 줄여야 돼요. 속꽃줄이에서 찌가 고부력인 이유가 뭡니까? 이거잖아요. 잡음은 줄이고 낙하 중에 있는 거 생략, 되돌림만 보고, 그죠? 정보는 늘리고. 이건 반대죠. 필요한 정보들은 체득해 나가야 돼요. 그걸 하려고 솔리드 톱을 쓰고 튜브 톱을 쓰고 이렇게 선택을 하는 거죠. 복원력을 본다거나 낙하 중의 움직임들을 섬세하게 읽는다거나, 그죠? 그 다음에 부력을 줄이고, 이거는 타나 내려가면서 자리 잡을 때까지 읽어보려고 하는 거죠. 목줄 일부러 늘리죠. 낙하를 서서히 시키고 그런 거 해가지고 정보를 더 읽으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잡어가 많아가지고 소음도가 높다, 그럼 목줄 줄이겠죠. 바늘 무게도 줄이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찌의 움직임은 필요 없는 정보는 없애버리고 필요한 정보들은 늘려가는 거예요. 낚시를 잘하는 사람은 이걸 잘하는 사람이죠. 이걸 잘하면 찌가 요란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필요한 정보들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돼요. 아무리 비싸고 좋은 찌 쓰면 뭐합니까? 기본적으로 찌를 움직이게 하는 기술이 없으면 이 필요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비싸고 좋은 찌 사가지고 활용도 못하고 그렇게 낚시하고 그러면 좀 아깝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찌 좋은 거 많이 쓰시잖아요. 그런 찌 쓰시면서 그 찌의 기능이 어떻게 해야 극대화되는지도 모르고 하는 경우가 너무 많죠. 용도에 안 맞게 쓰는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씀드려요. 적당함, 적절한 것. 이걸 하면 움직임이 좋아진다는 것. 이거를 잘 기억하시고 낚시를 해보세요. 커뮤니티에 여러분 남겨놓은 내용들이 거의 다 맞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잘 이해하시고 해보시면 벌써 이제 이런 거를 잘 하시는 분들이 많이 보이네요. 낚시는 그만큼 발전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여기 그러면 목줄이 몇 센치라야 찌를 더 잘 움직이느냐, 뭐 찌가 어떤 찌를 선택해 찌가 잘 움직이느냐, 그거 저한테 물으시면 본인은 아직 그거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한테 아직 그 질문을 한다면 기본기 공부를 한참 더 하셔야 되고, 커뮤니티에 지금 올리신 것처럼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은 개념을 어느 정도 다 잡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제가 오늘 설명한 내용들을 이미 낚시터에서 하고 계실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낚시하실 때 유념하셔서 찌를 제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낚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재미있는 낚시, 결과물이 좋은 낚시 하실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